대근이티 V 대근입니다. 요새 흑백 요리사가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그쵸. 또 보니까 중식 셰프님들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중국 요리를 얘기하려면 사실은 메뉴판보다 그보다 먼저 좀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화교 얘기인가요? 지난번에 화교 얘기하다가 중식이 어떻게 시작됐나 얘기하다가 화교의 역사로 갑자기 컨텐츠가 바뀌었죠.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중식 요리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메뉴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중국 요리집에 가면은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중국 현지에 가면 대부분 테이블이 원탁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그 원판이 또 하나 있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이걸 돌리면서 그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발명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발명품 아닌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우리는 이제 보통 테이블을 이렇게 네모나타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원의 모양이고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공평하다. 음식 앞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원탁 테이블 볼 때마다 상당히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이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리 PD님이 또 사자성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천원지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둥글게 생겼고 땅은 모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무덤 같은 데 가보면 무덤의 입구가 위쪽은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래쪽은 평평하게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마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무덤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거 완전히 순전히 개인적으로 가끔 해보거든요. 하늘과 땅을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주는 거죠, 무덤에다가. 그러니까 물론 이 천원지방의 사상이 중국의 원탁 테이블에 그대로 완전히 반영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기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원탁은 하늘 위에서의 뭐 만찬, 오찬, 조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이 원탁에 앉을 때 모두가 공평하게 앉을 수 없습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서 이 자리를 잘 찾아서 앉아야 돼요. 일단 제일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한테 초대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초대해 주신 분이 앉으라고 하는 자리에 앉으면 제일 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갔더니 초대해 준 사람이 아직 안 왔고 내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요즘에는 좋은 음식점들에는 그 원탁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옆에 이렇게 뭐 가방도 두고 잠깐 대기할 수 있는 소파 같은 것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대기 장소가 있으면 그 대기 소파에 앉아 계시면 돼요. 초대해 주신 분이 오기 전까지는. 근데 갔더니 그것도 없다. 그러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오실 때까지 계속 서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아 있으면 돼요.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의자가 왜냐면 제일 말석이거든요. 제일 막내가 앉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탈날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초대해 주신 분이 오면 이제 자리 정리를 다시 해주는 거죠. 엄청 중요한 규칙인가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가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공식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는 좀 지켜야 돼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상하 관계를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모시고 중국집에 갔는데 자기가 더 상석에 앉아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특히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카운터 파트너랑 같이 중국식을 먹으러 갔는데 상석에 앉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죠. 출구 쪽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출구 쪽에 앉아 계시면 큰 문제 될 게 없다. 자, 그러면 상석이 어디냐? 그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의자의 정반대편, 그러니까 출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의자가 상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 사람들은 안쪽에 앉으세요 라는 말을 아주 중요한 인사말로 해요. 식당에 가면 칭리비얼조라고 하거든요. 칭리비얼조라고 하면 안쪽에 앉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상석에 앉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직사각형 테이블이라고 하더라도 출입문을 바라보고 앉는 쪽이 상석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가셨을 때 출입문을 바라보는 쪽에
냉큼 가서 앉으면 조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안쪽 자리는 윗사람한테 이렇게 앉으시라고 권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규칙들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상석의 제일 상석의 그날의 호스트, 주인, 그 식사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 그 식사 자리를 계산하는 사람이 앉고 나면요. 그 오른쪽에 이제 2인자가 앉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3인자가 앉습니다. 세 번째 사람.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4번, 다시 왼쪽에 5번,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랗게 원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등한 두 명의 사람이 같이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이쪽에서도 이제 부장님이 나오셨는데 이쪽에서도 부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은 이 호스트보다 한 단계 서열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서로 마주보게 배치합니다. 상대편 부장님이 상석에 앉았으면 그 맞은편 반대쪽에 우리 쪽 부장님이 앉아야 되고, 상대편 부장님의 오른쪽에는 우리 쪽에 2번, 상대편의 2번은 또 이제 우리 쪽 부장님의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앉게 돼요. 조금 복잡한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정식으로 이 요리를 먹을 때 상당히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복잡하지는 않는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하여튼 출입문에서 가장 먼 쪽, 출입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최상석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 그날의 호스트, 그날의 음식값 계산을 하는 분이 앉는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셔도 상당히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펼치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중국 요리를 드실 땐 뭘 드시냐 하면 1번으로는 차를 먹어요. 따뜻한 차가 나와요. 정통 중국 요리집에 가면 차호라고 하죠. 차 주전자에 그날에 이제 차가 따뜻하게 담겨 나오고요. 작은 찻잔에 이제 그 차를 따라서 차를 마십니다. 차를 왜 마실까요? 그 따뜻한 차를 통해서 몸을 데피고 입맛을 돋구고 또 위장에 이제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게 해서 위장이 부담스럽지 않게 해서 음식이 이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면 물 마시죠. 네. 그냥 찬물 내주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음식점에도 가면 엽차라는 걸 줬어요. 엽이라는 거는 나뭇잎 혹은 차잎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뭇잎을 이제 엽차로 끓여서 먹진 않았을 거고, 차잎을 넣어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우려가지고 먹는 차가 엽차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차가 많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으로 한 게 뭐였냐면 보리차예요. 보리차를 끓여서 옛날에는 따뜻하게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내줬어요. 그 문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중국에서. 네, 화교들의 중국집 문화예요. 중국집에 가면 제일 먼저 그렇게 차를 끓여서 내준 것이 나중에는 보리차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엽차, 보리차 이런 이제 문화가 계속 이제 이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먹으면 음식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좋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음식점에 가면 물을 마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수기가 보급되고 뭐 생수가 보급되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또 찬물을 좋아하잖아요. 보리차는 또 끓이기도 힘들고 하니까 찬물을 그냥 제공하는 걸로 문화가 바뀐 거죠. 그래서 한국의 식당에서 제일 먼저 찬물을 먹기 시작한 것은 중국식 요리를 먹는 문화적인 관습이 이렇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중국의 차 문화를 먼저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몇 분 지났어요? 여기서 끊을까요? 1부, 2부로 나눠서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중국 음식 먹는 순서 1부였습니다. 대근이 TV 대근이었습니다.